박정기 교수 초청 특강 청와대 나무와 풍수. 청와대 나무 이야기, 그다음 풍수 이야기 해가지고 앞또 마지막 말미 이렇게 중요한 게 있는데 중간은 그냥 사진만 보고 넘어가도 앞에 한 15분, 20분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 말미에 역시 또 15분, 20분 정도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항상 실용적이고 맞춤형으로 구매되어 있습니다. 실용적이라 하면 당장 써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맞춤형이라 하면 각자 개인이 자기 자신의 등을 긁어주는 실질적인 등을 강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중간 질문 가능하고 강의 끝나면 전화, 메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런 시간에 전화하시면 되고 안 늦은 시간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읽어주세요. 제가 6월 25일에 청와대를 처음 다녀왔습니다. 청와대 실내는 안 들어가고 바깥 단도라는데 서울에 올라간다니까 한겨레 신문에 기자분을 떠보는 게 나무 전공한 기자가 있어요. 김양준 기자가 자기도 보겠다고요. 그래서 나도 김양준 기자하고 민원답을 하고 갔습니다. 갔다 와서 이제 온라인 문서에서 전화 와가지고 청와대 나무 조경 풍수 이런 거 보고 느낀 점을 메모해달라 해서 메모를 했는데 이게 이제 7월 4일날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실력 1위 그 다음에 이어서 한겨레 신문, 원래는 한겨레 신문이 아니고 한겨레 신문 21에서 주간지로 나오는데 요새는 뭐 주간지도 인터넷 바로 올라오잖아요. 그게 이제 7월 6일 날 인터넷 안에 올라오면서 또 신금 1위가 저리 갔어요. 그래서 이 두 기사가, 제목 기사가 신금 1위 많은 사람들이 전화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출장 다녀왔으니 사진 자료를 모아서 회원들한테 다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그 기간 안에 뭐 어떤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 사진이라고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서 이미 두 군데 강의라기보다 청와대 모습을 보여주는 짧은 공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공개적인 인션인데 제가 찍은 사진만 가지고 한계가 있었어요. 텔레비전 영상도 좀 갖고 왔어요. 청와대 안 가보신 분은 오늘 강의 자료만 봐도 청와대를 입체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남의 사진, 남의 자료, 남의 영상 안 들으니까 안 사로 생각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제 사진으로 한계가 있어요. 가지고 올 수 있는 사진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와대 알아보고 나무 알아보고 풍수를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서론입니다. 바쁘신 분은 서론만 듣고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사진 보는 거예요. 청와대 나무 경관 풍수를 보고 말미에 정리하는 거예요. 또 사진도 제가 찍은 사진인데 청와대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녹지원의 대하나무 정리도 모르죠. 청와대 한번 보겠습니다. 청와대 모르는 사람 없는데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청와대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아는데 제대로 아는 사람 없어요. 청와대 주소를 한번 찾아봤더만 또 물어봤더만 우리 4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방송에서도 다 번지로 했더라고요. 도로변 주소도 있는데 번지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청와대 주소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어떤 주소를 넣어도 뒤에 청와대 쓰면 다 편지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몇 번이겠습니까? 개당식. 네? 청와대로 1번. 3번. 어떻게 하셨죠? 이 3번인데 청와대 강화문 1번지였다가 세종로 1번지였다가 청와대로 1번지. 고자동 1번지네. 전에 이렇게 2번지 있었다고 합니다. 난 나무만 보겠습니다.
나무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무를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은 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 숫자, 나무 목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목과 수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합쳐서 수목이라 하는데, 목은 주로 산에 있는 나무예요. 저절로 난 나무가 많겠죠. 그다음 죽은 나무도 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수는 생활권 안에 있는 나무, 인간한테 유익하면 주로 심은 나무. 그래서 합쳐서 수목 이렇게 합니다. 이를테면 조경수, 정원수, 보호수, 가로수 이렇게 되잖아요. 목은 뭐 잠목, 고사목, 찌주목, 강목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와 목은 다르다. 합쳐서 수목이라 하면 산에 있거나 생활권 안에 있거나 심었거나 제대로 났거나 인간한테 유익함을 주거나 그렇지 않거나 모든 나무를 아우러서 수목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이제 중국 도감을 한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 글자 이렇게 써요. 이게 이제 수라고만 적었죠. 깊은 산에 있는 나무, 이 도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일본 도감을 한 갖고 와봤습니다. 수목이니까 생활권 수목뿐만 아니고 산림 수목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나무를 분리하면 좀 어렵게 이제 말하면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수목을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생활권 안에서는 생활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키가 큰 나무, 중간 나무, 작게 떨기 나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무를 분류, 종류를 나눌 때 큰 나무, 중간 나무, 작은 나무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이 나무가 이제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살아왔고 정서가 문화가 스며 있는 나무를 전통 수목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나무를 외래 수목, 들어왔는 나무라 그죠. 그럼 이제 은행나무나 해안나무나 매실나무 이런 것들이 전통 수목입니까? 외래 수목입니까? 이렇게 하면 다들 내용 좀 나무에 대해서 예를 좀 부족한 분들은 전통 수목이라고 하고, 나무 좀 배운 사람들은 은행나무, 또 해안나무, 매실나무 이게 중국에서 들어왔으니까 외래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래전에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도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살아온 나무는 전통 수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외래종이라서 무조건 원산지가 아주 옛적의 원산지가 외국이었다 했어요. 이제 외래 수목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근래에 들어온 나무만 이렇게 해서 이제 외래 수목이다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풍수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풍수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는 학교에서 4년째 강의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는 이제 강사가 계약이 종료됐어요. 이 학기부터 좀 자유롭습니다. 학교 밖 강의하면 의외로 나무보다 풍수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잘 살아보기라고. 네, 그렇겠죠. 그래서 풍수도 모르는 사람 없이 풍수 설명해 보라면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은 없어요. 겨우 뭐 배산임수만 이야기하더라고요. 풍수하면 다 배산임수인 줄 알아요. 풍수는 줄임말입니다. 사자성어 장풍덕수를 줄여서 장풍덕수. 장풍, 바람을 잠재운 덕수, 물을 넣는다. 풍수는 세 가지를 합쳐서 풍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배산, 임수. 그다음에 앞은 낳고 뒤는 놓고 전저, 그러니까 말이나 집이 저 세 가지 구조를 가질 때 풍수를 한다. 풍수의 삼노수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이고 30%가 평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마을이나 집터나 또는 무덤터나 무덤터를 음택이라고 하고 집터를 양택이, 마을도 양택이라고 하는데 배산임수 전정이 대부분 됩니다. 마지막에 안 되는 건 뭐라고요? 벽이 안 되는 거죠. 전차 구간이 안 된다는 거죠. 입구는 좁고 안은 넓어야 됩니다. 대문이 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는 게 이제 대문이 넓으면 안 된다는 이 원리란 말이죠. 전착, 앞은 착, 협착점을 착, 구간은 넓다, 뒤는 넓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되는데 배산임수 되고 전주후구 되고 전차 구간 되는데 전차 구간이 안 되면 이게 이제 그 한 부분을 보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라고요?
비보, 요건 많이 들어보셨죠? 비보. 비보 책을 쓰라 하잖아요. 생활 풍수도 비보가 많이 나옵니다. 비보. 그런 풍수는 장풍 득수의 줄임 말이다. 배산임수 전저 후고 전차 후간 삼로소다 풍수에 그 다음에 풍수가 제대로 발현이 안 되는 지세 같으면 그걸 보완하는 게 뭐다? 비보다. 그래서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풍수적으로 봤다. 이렇게 하면 그런 상태, 그런 목표, 그런 비전이 뭐라고요? 균제라고 합니다. 균제. 균제 좀더 나아가서 기계적인 대칭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풍수의 목표가 어딥니까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일 마지막에 균제. 균제. 가지런할 거. 가지런하. 아주 기계적으로 사람으로 보면 대칭을 이루는 이게 아니고 가지런하다, 안정적이다, 어색함이 없다, 위화감이 안 든다, 뭐 이런 상태를 균제라고 합니다. 청와대 나무 풍수 보셨습니다. 자, 나무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와 풀의 차이 이렇게 하면 나무는 크고 키는 작아요. 풀은 작아요. 나무는 딱딱해요. 풀은 말랑말랑해요. 이게 이제 답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동물과 식물 차이 물어보면요, 다들 이렇게 초등학교 쓰면 동물은 움직이고 식물은 못 움직이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죠. 동물은 외부로부터 양분을 취하고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취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동물이니까 외부로부터 양분을 취하잖아요. 벌써 외부로부터 양분을 취했잖아요.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어떻게? 광합성으로. 동물은 외부로부터 양분을 취하고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취합니다. 그게 광합성이다. 그럼 생물과 무생물이 이렇게 물어보면 서른들도 초등하겠습니다. 생물은 살아있고요. 무생물은 죽은 거예요.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단편적인 지식이죠. 그래서 생물은 빨리 변하고 무생물은 천천히 변하는 바뀌는 게 무생물이에요. 물도 공기도 돌도 바뀌죠. 어떻게? 천천히 오랜 시간 걸리고. 근데 생물은 어떻게? 빨리 바뀌잖아요. 저도 올해 이제 나이가 46인데 20년째 46입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풀 차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나무는 나이대로 부피 성장한다는 거죠. 풀은 나이대로 부피 성장 안 한다는 거죠. 땅 위에 살아있는 뭔가가 있으면 목본, 나무, 그리고 땅 위에 살아있는 개체가 없으면 땅 위에 겨울에 살아있는 줄기는 가진 잎이 없으면 뭐라고요? 풀 이렇게 하는데 풀은 초본이다. 영어로 이제 그라스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짠디라고 표현하시는 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 했는데 70년대 그린 그레스 오브 홈이라는 톰 존슨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불렀죠. 그게 한국어로 고양이 푸른 잔디라고 리얼 홈 다운이라고 시작되는 그라스는 풀입니다. 그레스 홈 그라스는 풀이에요. 잔디는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건 학술적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분리하느냐 하면 이렇게 여기 이제 2011년에 제가 학교를 개발해서 지금까지 써먹고 있는데 가는 데마다 방방 터지는 오늘 작게 터집니다. 근데 학술적인 이게 이해되지 않고는 여기 나오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이걸 다 안다는 거잖아요. 나무는 종속, 과목, 강문계, 학문적으로 구분하겠지만 분류하겠지만 일상에서는 교목, 아교목, 간목으로 나눈다. 아교목은 중간 정도 키다. 교목은 큰 키다. 큰 교자니까 간목은 어린 나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학술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큰 키 나무, 작은 키 떨기 나무, 줄여서 작은 키 나무 해도 되고 줄여서 떨기 나무 해도 되고 주간이 어떤 줄기가 뚜렷한 거리냐. 교목 큰 키 나무하고 그렇지 않는 건 연나무, 개나리, 쌀이 나무처럼 그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간목이라고. 그래서 크게 자라고 간목은 분지, 가지가 계속 올라온다. 반송처럼 이렇게 하는 거를 떨기나무라고 합니다. 큰 나무는 영어로 뭐라 한다고요? 트리. 작은 게 떨기나무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키 떨기나무, 키가 작으니까 서럽잖아요.
그래서 장기떨기 나무를 서러버스라고 합니다. 서러버스. 네, 제가 이제 런던에 5개월 반을 살았습니다. 1983년, 82년에서 3년까지 살았는데, 당시 우리 아버님이 막걸리를 들고 온 동네 다니면서 보상을 받았어요. 왜 받았을까요? 몰라요. 지금은 초등학생, 애기도 여건만 있으면 외국 가잖아요. 예전에는 저 멀리 가면 해외 가는데. 신혼조회부터 시작했어. 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막걸리 온 동네 다니면서 막걸리 사도 도장 받아가지고 일본으로 그때가 몇 년 동안 돼요? 82년이었던가.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 이제 직업이 없이 가니까 아, 그때 뭐 정치적인 사건도 많았고 그 당시 이제 대우 조선에 영국 기술자들이 왔는데 그 영국 기술자하고 지냈어요. 이 사람이 임기가 끝났어. 계약이 끝나서 가면서 가서 저를 초대를 했는데 직업도 없는 사람이 대학 유학한 사람이 런던에 간다니까 좀 이렇게 신혼, 지금 뭐라 네. 신혼조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막 도장을 받았어요.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렇게 도감이 트리앤 스러버스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영국 도감, 수목 도감 트리앤 스러버스가 있고 주부들이나 할머니들이 사는 수목 도감은 스러버스 앤 플라워 도감이에요. 그죠? 그래서 스러버스 앤 플라워 도감은 정원수, 장기 떨기 나무, 꽃피는 나무 이런 거와 초화류 종류를 묶어서 도감은 스러버스 앤 플라워고 큰키 나무와 장기 떨기 나무, 합친 나무 도감은 트리 앤 스러버스 도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네. 윤경아 이해했습니까? 예. 자, 큰키 나무와 장기 떨기 나무 구분했습니다. 좀 이렇게 아주 쉽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 다 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초보 단계자, 학부생들, 대학원생들, 대석학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자, 다시 풍수 조금 더 깊이 들어봐. 풍수지리 학이라고 하고 학문적으로는 사실 사상, 문화이기 때문에 풍수지리 사상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땅의 행세를 인간의 기본 화복에 관련 지어 설명하는 자연관이다. 자연관이다, 자연환경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풍수지리는 조선시대에 흥했다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려시대에 이런 게 없었고 이렇게 아닙니다. 동일신라시대부터 사실 그 이전부터 풍수는 있었어요. 풍수지리 사상이 있었어요. 가장 융성했다 그럴까 대중화되었다 그럴까 팔도의 촌락까지 파고들은 게 어떤 시대라고요? 조선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풍수지리 사상이 조선시대에 흥했다고 한다면 조선은 유교와 성리학이 거의 국가지표 국시였어요. 성리학과 유교 중에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뭐 무게다 위계 질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실천론으로서 풍수지리 사상 또는 이제 성리학과 유교는 어기론으로 발음이 정확 하는데 어기론이 풍수지리 사상 또 유교 또 성리학의 기본 논리고 또 목표이고 비전이기도 함께 어기론입니다. 처음부터 성리복시. 네. 근데 이게 어려운 말 같은데 일상에서 많이 들었고 어기론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일상에서 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버지가 선생님 했던 말들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제 잔소리가 되기도 하는데 마땅할 어자에 그리길 기해서 어기론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풍수와 어기론 그러니까 성리학과 유교의 규범이 실천 등록이 비슷하게 외국에도 있느냐 없느냐. 외국에 그런 게 됐어요. 동양사상인데 그게 아니에요. 외국에도 있더라고요. 오래전부터. 그게 뭐라고요? 어메니티라고. 어메니티.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동서양을 잘 구분 못하고 이를테면 IBM사에서 또는 대한항공에서 또는 외국계 항공사에서 큰 비행기를 들어오면
고사를 지낼까요? 안 지낼까요? 한국 항공사는 지낸다. 외국 항공사는 안 지낸다. 맞을까요? 다 지낸다. 다 지냅니다. 신부님이 오시든지 목사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간단한 예를 갖추든지 합니다. 그래서 풍수에 해당되는 것, 의기론에 해당되는 것, 성리학에 해당되는 것, 유교에 해당되는 게 있다고요. 거기 뭐라고 한다고요? 어메니티. 이게 어메니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책 가면 안 믿을 것 같아. 서울대학교에서 그냥 책 갖고 와봤습니다. 어메니티는 쾌적함, 즐거움으로 해서 되는데 잘 알려진 어메니티 중에는 쾌적 환경, 사는 느낌이 좋다. 종합적인 삶의 쾌적함, 생활 환경의 질, 도시 환경의 질, 땡땡땡 다운 매력이 여유 좋은 인간관계 등 무려 몇 가지라고요? 80가지가 넘는 우리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서도 가장 풍수에 가깝고 가장 의기론에 가까운 게 The Right Thing in the Right Place, 꼭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없어야 할 곳에 없다는 말이죠. 그런 게 나오고, 우리나라도 이제 2002년도 국무부에서 환경을 구성하는 자유문화시설 등에서로 공생과 조화가 시행됨으로써 이들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조화가 유지되는 경우 그때 생기는 감각의 효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있어야 할 곳은 있고 없어야 할 곳은 없다. 보겠습니다. 누구죠? 조영남. 어식이 나오네. 풍수, 의기론, 어메니티. 동양과 서양 일맥상통하고 있고 우리는 노래까지 나온다는 거죠. 이것도 배우고 나서 박 교수님이 의기론, 어메니티, 풍수지리 사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 핵심은 의기론처럼 마땅히 있어야 할 건 있고 마땅히 끓여야 할 건 없다. 없는 게 의기론이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신랑을 쫓아내는 논리로 쓰이고요. 마땅히 없어야 되니까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농담이고요.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했고 나무에 관련한 의기론, 어메니티, 풍수지리 사상이 전통 문화로 녹여든 걸 사례로 들어봐라 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첫 번째 책이 인문학으로 만나는 나무였는데 그 속에 제가 썼던 건데 이게 100% 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20년, 25년 전에 어느 책에서 보고 제가 학부 때 전통조경을 전공을 하고 논문을 썼는데 그때 했던 글들을 모아서 간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문화는 이제 상징성 추구에 있고 또 상징성은 물질보다 정신을 중시하는 동양적 사고 배이 난다. 자연 환경이나 동식물 생태를 인간사와 결부시켜서 해석하고 특정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 추상적 감흥을 얻고자 했다. 나무는 자연물인과 동시에 사람과 일맥상통하는 제재로 간다. 자신의 뜻과 정서를 교화하는 매개체로서 상징성을 부여했다. 이게 이제 의에 해당, 의기론의 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 공간에 바로 나오네요. 제한성, 어리길 기자, 상징성, 마땅을 얻자가 깔려있다. 이것도 바로 나옵니다. 어메니티, 의기론. 수목이 있어야 할 곳에 또 없어야 할 곳은 엄격하였다. 특정 수목은 저마다 존재의 의미를 갖고 있다.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나무를 심을 때는 그냥 심는 게 아니고 미적인 것, 기능적인 것, 생태적인 것, 실용성 고려하고 풍수, 신선, 음양사상, 유교적 기본 나오죠. 안빛, 낙도, 철학, 음주사상과 태평성대, 피부사상에 따라서 이거 또 나옵니다. 이런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명확히 합니다. 이쯤 되면 생활 공간에서 또 공적 공간에서 나무 함부로 심을 수 있다 없다? 있는데 지금 그래서 나무를 손님과 것을 오해하였다. 그래서 결국 뭐냐? 아까 의기론, 풍수지리 사상, 어메니티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균제 상태, 균제라고 했죠. 그래서 많은 나무를 심기보다 동양화처럼 여백을 두어 단결하고 단아하고 또 그럼으로써 균제의 미를 연출하였다라고 있습니다. 동양화처럼 여백을 두어 간결하고 단아하며 균제의 미를 연출하였다. 뭐가? 나무가 어디에? 산이 아니고 생활 공간에 이게 풍수의 완성, 의기론의 완성, 그 다음에 어메니티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이런 쭉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또 많이 들어보셨죠? 백화점 갈 적에 옷을 사 입고 뭐 거울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죠? 이게 이제 정도전이라는 조선의 건국에 기여했던 분인데 말년은 불행했지만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신부 같지만 검소한데 무차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이 이야기를 했고 뭐 많이 쓰고 이렇게 많이 기록할 것은 이 친구 뭐 엄청 많은 호를 이렇게 자기 좌우명을 이렇게 잡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풍수지리사상 이론이 서양의 어메리티라는 게 있듯이 이런 말은 서양에 없는 거 있더라는 거죠. 고귀하지만 단순하고 조용하지만 위대하고 단순하지만 고귀하고 위대하지만 조용한 거 요란한 위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저 그런 단순함이 아니고 고귀한 단순함이죠. 서로 반대되는 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아직 기다릴 때니 돼요. 찬란한 슬픔의 봄.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이불루 화이불치에 해당되는 말을 18세기에 독일 사람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사람 사학자인데 건축하는 사람, 디자인하는 사람, 조경하는 사람, 토목하는 사람들 매일 이렇게 이 말 씁니다. 있어 보이는 교수들은 인테리어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의상 디자인에도 인용되는 말입니다.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금이불루, 화이불치, 고귀한 단순, 조용한 위대가 결국 끝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등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경을 주택 조경을 하면 특별히 뭐 잘 된 것도 아닌데 해준 지 3년, 10년이 지나도 누가 싫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좋다고 아주 좋다고 잘 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여기 근제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원장님 오셨는데 그저 자연랜드에 가니까 장가게가 있더라고요. 높이를 보면 좀 고귀한데 똑같은 모양의 돌과 똑같은 형태가 끼어져 있어요. 단순하잖아요. 그러나 고귀하잖아요. 이렇게 무슨 소리를 내거나 사람을 압도하거나 요란하거나 임팩트를 강하게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잖아요. 그제 자연예술랜드의 장가계산, 장가계 그 공간이 저는 고귀한 단순, 조용한 위대라고 생각합니다.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이불루, 화이불치 아시죠? 정확히 나가보겠습니다. 정확히 여기 북쪽입니다. 여기 남쪽이고 북악산 또는 백악산, 백악마루라고 하는데 청와대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청와대를 개발하고 2년 반 이후에 갔기 때문에 안내판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역시 안내판을 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공간이 있고 보통 단적에 있습니다. 민간이 있습니다. 저쪽에 춘추관이 있죠. 그리고 민간 막 지어놨어요. 예민간 청와대 비서실 행정 보는 곳이죠. 여기는 아무 표시 안 했어요. 왜 표시 안 했을까요? 뭐 하는 곳일까요? 네? 사실은 무슨 단적이고 대통령이 계신다. 여기는 개고실입니다. 대통령 개고처입니다. 자, 그러면 살짝 풍수 이야기 한번 할까요? 여기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죠? 네. 여기도 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쪽에도 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뭐 일직선에 앞이 일직선상에 있는데 대문이 3개다. 풍수적으로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떻게 하시죠? 조기 졸업 지금 가셔도 됩니다. 조기 졸업. 자, 풍수는 3가지를 했습니다. 배산임수, 전제후보, 전착후강. 앞은 좁고 뒤는 넓어야 된다. 맞습니까? 아니, 전착후강. 아니, 앞은 좁고 뒤는 넓어야 되는 게 전착후강이 풍수의 3요소인데 앞이 좁습니까? 뒤는 어떻습니까?
좁죠. 거의 삼각형이잖아요. 그 풍수 말씀이 들립니까? 틀리. 아니, 풍수는 배산임수. 그 다음에 배산임수는 뒤에 산을 두고 앞에 물을 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전저후고 앞은 낮고 뒤는 높고 두 개 됐잖아요. 그 마지막에 세 개가 돼야 풍수잖아요. 완전한 풍수인데 이게 전착, 심장 협착증처럼 앞은 좁아야 돼요. 전착, 후관, 뒤는 넓어야 되는데 거꾸로 됐잖아요. 풍수가 아닌데 제대로 된 풍수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앞은 좁고 뒤는 넓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앞은 넓고 뒤가 좁으니까 옳은 풍수가 아니다는 말이죠. 결정적으로 대문이 몇 개였다고? 세 개라서 안 되는 거죠. 풍수들 안 맞는 여기에 큰 대문을 내고 안에 들어가서 좌우로 길을 내서 들어가도록 해야 되고 처음부터 문을 세 개로 냈으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영빈관, 그 다음에 대통령 본관, 청와대 본관, 이게 이제 춘추관입니다. 청와대 본관, 영빈관, 춘추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문이 영빈문, 정문, 춘추문. 여기가 청와대 간접이 이렇게 해서 청와대고, 청와대 본관, 청와대 간접, 춘추관, 영빈관, 그 다음에 경호실, 그 다음에 여기 비서실, 영빈관 이렇죠. 이건 사적인 영역입니다. 사적인 영역. 상춘제. 여기 불상이 있는데 여기 온정인가? 그렇죠. 청와대가 이제 금단의 땅이고 최고 존엄이 있는 곳이고 하니까 청와대 대통령이 말로가 조금 불행했어요. 말이 안 되는 풍수들이 청와대 때 건물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게 아마 박정기가 처음으로 이분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더 짜고 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공사진을 놓고 보겠습니다. 이게 청와대 본관, 이게 청와대 간접, 이게 상춘제. 이게 예전에 이제 청와대, 옛날 청와대가 있었던 때, 예전에 조선 총독부 관접, 그렇다고 하면서 텔레비 보니까 어느 스님이 이 자리가 예전에 청와대 자리, 그러니까 예전에 총독부 관저로 1939년을 만들어지고 이후에 이제 하지 준장이니까 미군정청 살인관이 이제 공간이었는데 여기가 제일 터가 좋다 그래요. 스님 텔레비에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터가 좋았는데 공간 짓고 6년 만에 일본이 망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음택이에요. 네? 뭐라고요? 무덤자리. 언덕 위에 하얀 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거는 풍수적으로 음택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죽어가는 조금 살짝 바뀌어요. 뷰가 좋아야 된다. 산 능성에 집을 짓잖아요. 일찍 좀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잖아요. 1996년 이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공간, 이게 이제 중앙청이 되었다가 이후에 국립박물관이 되었다가 이게 강화문입니다. 이게 예전에 육조국이 됐는데 청와대의 건물 주변에 있는 나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건물이라 안 하고 정각이라 했는데 조금 높인 말입니다. 저리 가면 여러 절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각, 각자가 붙으면 또 루자에서는 붙이는 없는 것 마찬가지로 전이 최고로 높은 건물, 그 다음에 각 이렇게 되는데 전에 계시는 분은 전하, 각에 계시는 분은 각하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당, 재, 뭐 이런 거는 정 이런 거는 낮은 단계의 건물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 효자동 분수광장입니다. 효자동 분수고 6월 25일 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하늘이 거의 안 보입니다. 안개가 많이 뀌었는데 뒤로 살짝 청와대 건물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영빈관입니다. 이게 청와대 경호실입니다. 효자동 분수광장 여기가 4.19 때 첫 총이 발사를 해서 위성광 물러나라 막 시민들이 학생들이
경무대로 청와대 경무대로 이승만 대통령 단지에 쳐들어갈 시기에 여기서 경찰에 발표해서 첫 희생자가 나왔던 것이라고 합니다. 모두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저는 뭐 경관 사진만 찍고 이런 사진이 끌만 너무 되는 사진이 앵글이 안 맞습니다. 영빈관은 손님을 맞이하는 곳이다. 청와대 안내판에 있는 안내판을 제가 찍었습니다. 이게 청와대 영빈관인데 좀 아쉬운 것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던 종독부 관저 옛 청와대 건물과 거의 흡수합니다. 1978년 박정희 대통령이 지었습니다. 이 나무가 박정희 대통령이 영빈관 기념식수를 심었던 가해적 강나무입니다. 나머지는 다 소나무인데 소나무를 3점 식재로 많이 했습니다. 3점 식재. 조선 후기에 3점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그제도 오량성이라고 있습니다. 네. 오량성 들머리 마을 올라가는데 뭐 3점 식재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네. 3점, 5점 식재가 많습니다. 세 그루씩 세개 모아서 군식으로 네, 네. 세 그루 군식 심었다는 걸 3점씩 네, 대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3점 식재 어디에 맞는가 하면 잘 아시겠지만 역수 역에 있는 나무, 역참역에 심는 나무 대체로 3점 식재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공간을 넓게 차지하고 건널도 많고 말도 이렇게 쉬어갈 수도 있고 막 그런 공간으로. 그렇습니다. 오량마을 그 들어가는데 네. 세 그루가 네. 느티나무가 있어서 숲이 좀 크게 오게 돼 있어요. 네. 조선시대 때는 이제 임난 이후에 인구도 늘어나고 농사 규모도 늘어나서 공간을 넓게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나루터 같은데 역참 이런 데도 3점 식재, 5점 식재가 들어있습니다. 청와대도 3점 식재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 때 옛날 청와대에는 소나무가 세 그루씩 심어졌다고 말해요. 예, 예, 예. 아, 근데 너무 작은 나무라 너무 3점 식재로 심어서 좀 식상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지금 항공사진 텔레비전 보면 이렇게 건물이 지붕선이 높잖아요. 실제로 보면 지붕선이 거의 안 보여요. 그것은 우리 양식이 아니고 일본 양식. 현대식 건물에다 지붕만 사카 지붕 올리는 건물 양식을 제관 양식이라고 하는데 청와대가 그렇게 일본식 현대식 건물을 갖고 있다. 그 앞에 하얀 건 뭘까요? 청와대. 지금은 거기가 잔디밭인데. 여기요? 예, 예. 이거는 영빈관이고 마당입니다. 마당. 아, 마당인데 돌 깔았어요. 대리석을 깔고 이 풀처럼 보이죠. 여기만 잔디가 심겨져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경농제라고 예전에 팔도뱀이라고 논하계를 가리게 하잖아요. 팔도뱀이를 이제 보여낸 것이라고요. 그렇게 이제 청와대 영빈관에 들어가면 청와대 개봉실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모서리로 된 모서리가 기역자 모서리잖아요. 여기 나무 또 생으로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성급하지만 풍수에 관련한 생활 풍수에 관한 팁을 드린다면 생활 공간에는 삼각형 모서리에 가능한 높게 해야 되고 없을 수는 없으면 나무를 생겨서 둥근 물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생활 공간에는 위화감을 조성할 만한 사람 압도할 정도 높은 벽이 없어야 됩니다. 벽을 없앨 수 있으면 나무를 심기가 살짝 가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청와대도 기역자로 꺾인 모서리에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많이 던지십니다. 내 그런데 하는 이 중나무가 뿌리가 하나 개하고 좀 쉽게 됐어요. 작은 벽은 있어도 됩니다. 위화감을 드러내지 않는 정도. 살짝 이제 지붕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이 남북 정상화 회담 마치도록 기념식수를 했어요. 청와대 대통령이 심은 여러 나무가 많은데 가장 어떤 대통령이 다 심은 나무가 소나무가 무궁화인데 김대중 대통령님은 기념식수를 하고 굵은 무화를 심었더라고요. 여기 찍은 사람 사진을 보면요, 이 지붕이 안 나옵니다. 우리 일행이 이제 제대처럼 앞에 나오라 해서 찍었기 때문에 사람이 여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아까 팔도뱀이 경농제, 이게 영빈관이고 예전에 고종이었던가요? 중등 명문 시절이었던가요? 경농제 디자인 팔도 논이 맞죠? 8개.
청와대迎賓관 준공기념 1978년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 수표는 다이직 강화입니다.迎賓관의 나무를 보시면迎賓관의 문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이죠. 집에 나무를 심거나 디딤돌을 놓거나 뭐 물건을 갖다 놓지 가능하면 홀수로 갖다 놓는 게 좋습니다. 홀수는 13579 이제 13579 되나? 저 밭도를 멈춰는 데 가격이 13579 홀수는 한 서수입니다. 두 개가 모이면 더 서수고 길이를 하잖아요. 1과 1이 만나는 1월 1일이 뭡니까? 3과 3이 만나는 3월 3일이 뭡니까? 5와 5가 만나는 5월 5일은 9와 9가 만나는 중량절이잖아요. 길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3점 축제 양식입니다. 5점 축제 양식입니다. 저 부분은 이제 청와대迎賓관 옆에 엄청 좋은 개석을 증수를 했는데 그렇게 작은 낮은 이렇게 연사롱을 심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 연사롱이 자라서 기아디 기한 개석을 거의 다 덮어버리더라고. 뭐가 좋은지 모르는 거야. 의의가 없었습니다. 청와대 정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게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게 근래 사진은 제가 코로나 이후에는 못 가봤어요. 남의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들어간 입구에 이렇게 반송이 있습니다. 이것도 2019년 제가 찍은 카메라를 땡겨서 이번에 6월 25일 가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뭐 이게 방송도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응애라는 해충이 와서 이제 우리나라 소나무는 가지가 또는 줄기가 굵고 가지 아래로 처진 소나무가 어떤 1월 5봉도에 나오고 1월 5봉도 임금님 앉아있는 뒤에 보면 소나무 그림이 나오는데 덩어리가 5개고 해와 달이 있고 소나무 두 그루 고마도 보면 자세히 보면 전부 가지가 아래로 처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객송이라고 하는데 입구가 되다 보니까는 단풍나무도 살짝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소나무를 수행으로 볼 적에 윤객송을 해서 선비들이 절기에 심었습니다. 지금도 조경에서 가지가 아래로 처진 나무를 훨씬 비싸잖아요. 그 이유가 손님을 맞이하는 소나무, 윤객송, 중국말로 잉크슌입니다. 잉크슌이 하나 있고 그 쪽에 단풍나무가 춘추관 보겠습니다. 춘추관은 고려 조선 때 역사를 사료를 기록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1990년에 요거 제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관저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잘 공간을 지었는데 이건 춘추관 춘추관 그 물이 이렇게 가나나 궁궐이나 청와대나 이렇게 동쪽에 있는 그 물 앞에 춘자로 붙고 서쪽에 있는 그 물 춘자로 붙고 동쪽에 있다 하는 말. 춘이 먼저 왔으니까 봄과 가을 이렇게 춘추관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춘추관이 영어로 뭐 홀 이렇게 할까요? 정확하게 틀리고 그냥 브레스 센터 이거는 7월 17일 날 제가 두 번째 갔을 때 역시 비가 왔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이거는 6월 26일 날 찍은 거예요. 저와 같이 일행이 나무사 선생님이고 춘추관 춘추문고 비어두는 게 맞습니다. 중국에 이제 북을 다 매달아 놨는데 신문고라고 이름으로 북을 매달아 놨는데 너무 큰 나무를 심어서 북을 가리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핵심이잖아요. 북을 물리라 신문고 북인데 북이 안 보여서 큰 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여기도 춘추관 앞에 무슨 식대 노태우 대통령이 인구심이 있네요. 연객송 살짝 굵은 나무. 옛날 사진 보면 더 이렇게 가지가 아래로 쳐져 있는 정도 있습니다. 청와대 춘추문을 들어가서 춘추문이 동문입니다. 들어가면 왼쪽에 이제 헬기장이 있고 오른쪽에 온실이 있습니다. 헬기장 쪽 사진인데 6월 25일 날 갔으니까 모감주 나무가 피어있고 여기 가이즈 강나무 색으로 피어져 있습니다.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모감주는
거기 이제 서울이나 거제나 배우 시기가 거의 같은 면이 비슷해. 서울에도 안 떨어졌습니다. 시간 차날 줄 알았는데. 요것도 제가 찍었는데 제가 찍은 사진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사진. 왜냐하면 그냥 비가 왔기 때문에 비가 안 왔으면 저는 우리 단방객들이 우산 안 가지고 왔을 거잖아요. 우산이 받쳐주더라고요. 이건 제가 7월 17일 날 두 번째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모감도 나온 꽃이 거의 다 끝나도 하늘이 안 보이지. 예전에 침류각이라고 하는 정각이 있었던 데인데 계곡에 있었어요. 그 계곡에 있는 침류각을 뜯어내고 여기에 계곡을 메워서 대통령 간접제, 대통령 생활 공간을 지었다는 거죠. 보시면 이 담이 있잖아요. 담 밑에 저 1층에 차가 들어가는 출입구 세 개나 되잖아요. 마당 아래 이 담이잖아요. 이 담에 큰 차가 들어다니는 정도로 엄청난 양을 계곡을 메워서 간접을 지었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계곡이 얼마나 많은 양수를 비롯해서 가재를 비롯해서 도롱뇽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있겠습니까? 운동량이 수맥 때문에. 수맥으로 봐서도 안 맞는데 계곡을 메워서 간접을 지었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청와대 본관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저는 제가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남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진짜가 니 잘못 본 거 아니겠지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나옵니까? 텔레비전 영상인데 이렇게 다 영부인의 공간, 식당, 서재, 뭐 이발식 이렇게 해놨는데 다시 대통령이 들어간다는데 이렇게 연기가 안 났죠? 여기가 안 가요? 이 마당 아래가 지하실이 있다는 거죠. 건물입니다만 이 목조로만 지었을까요? 콘크리트에 그렇죠. 외관은 목재 기둥 이렇게 했겠지만 속은 다 콘크리트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대통령 관저 생활공간 들어가는데 둥글게 해서 3점씩 해서 앞에 돌을 몇 개 놨습니까? 2개 놨습니다. 탑이면 몇 개입니까? 5. 수조 인수문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관저 들어가는 문이 인수문. 정권을 인수했다 아니고 꺼진 정치 그 나라님 그리고 대통령의 수복 강령은 일단 목숨 숫었습니다. 인수문이 있었고요. 간저가 이렇게 대문을 딱 열면 바로 이렇게 간저 공간이 나옵니다. 간저 안채가 나오는데 본체가 나오는데 여기는 잘했어요. 다시 보면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서 입구를 좁혀놨잖아요. 나무로 심어놨잖아요. 전차 구간 이걸 비보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관제가 옥색하지 않으려고 대문이 아주 넓었잖아요. 앞에 이제 액막이 좀 한 3년 주제를 했고 딱 들어가는데 지그작으로 해서 나무를 심어서 입구를 좁게 해서 전차 구간 비보를 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확 트이면 안 되잖아요. 생활 공간이니까. 이건 잘 되는 상이다. 중국 위로 보니까 이게 다글라스라고 하는 미국 소나무가 있더라고. 대들보가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당신 미국 소나무 우리나라 나무 묻지 않느냐 하면 우리나라 소나무는 말하면 이렇게 크랙이 직선으로 안 가고 이어지듯 그러지듯 이렇게 빼딱하게 사선으로 납니다. 근데 미국 다글라스는 일자로 쫙 골이 지는 거예요. 완전 마당에 잔디가 맞습니까? 한옥에 잔디가 맞습니까? 맞죠. 모래, 맨땅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 가지 뭐 비판적인 기사도 쓰고 글도 쓰고 뭐 이렇게 언론 인터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성과가 있는 게 통영의 새벽간 잔디가 걷어대고 맨땅이 되었잖아요. 제 작품 7년 동안 욕을 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창덕궁에 있는 인정전도 일제강점기 일본 사람들 와서 돌을 걷어내고 잔디를 심었다가 그 이후에 다시 돌을 걷었죠. 목조 건물은 잔디가 아주 치명적입니다. 목조 건물은 습기가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목조 건물이 있는 데는 잔디를 심으면 안 됩니다. 잔디를 심어놔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 청와대 관리하는 사람들이 짠 뒤에 비로주로 하니까 대충 주는데 준대고 안 되는 표가 나더라고. 그러고 청와대에 너무 소나무가 많아요. 이 관자 앞에도 소나무 너무 많다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거기 뭐 다 가리잖아요. 일행인데. 사계절 꽃피는 나무 심어야 되는데 거기 좀 아쉬웠고, 청와대 사랑채 청운당이라고, 푸르 청이 아니고 맑을 청자 쓰고 구름 문자 써서 청운당이라고. 이게 아까 청와대 마당 지하. 이게 이제 청와대 안채, 청와대 관저의 마당 아래에 있는 지하실이다라는 거 아는 사람은 아마 한몇 사람 안 될 거예요. 청와대 마당에 있는 나무들. 이게 아까 말한 인거숭 여기도 있었어요. 굽어서 아래로 쳐지고 손님을 맞이하는 영객송이 있었고, 이 같은 건데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소나무 밑에 호피석이라는 원장 선생님 아시죠? 비싼 돌이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풀들이 다 반 이상 가리고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쉬웠다. 청와대 관저 내려오는 길에 이제 가수원이 있더라고요. 여러 참 과수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심은 배나무 안내판이 있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녹지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녹지은 뜰이 삼각형입니까? 사각형입니까? 아니면 원형입니까? 삼각형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내 공간에 외 공간에 연못을 만들거나 정원의 디자인 양쪽에 삼각형 같기도 한데 삼각형 끝을 살짝 모서리를 감았잖아요. 모서리 완화되어 있죠. 이런 게 아주 풍수적으로 유효합니다. 풍수 비보 중에 모서리를 없애야 되거든. 생활 공간에서 모서리 살짝 돌렸잖아요. 이렇게 삼각형 같은데 오각형처럼 보이고 사각형처럼 보이고 부정형 삼각형처럼 보이고 이래가지고 오늘 잘 된 것이다 봅니다. 삼춘제 항상 늘 봄이 머무는 집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영상이 있으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도 전동 한옥으로 지었는데 마당이 잔디다, 전동 파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심은 동백나무 서울에 심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기념 식수입니다. 옆에 나무는 말채나무인데 천연기념물이 되었죠. 상춘제 앞에 이제 실개천이 있는데 전부 일본식으로, 실개천에 이런 돌의 형태가 갖출 수 없잖아요. 일본식이잖아요. 끝이 반반하잖아요. 높이가 사하마식이라고. 일본은 지진이 있기 때문에 반응층으로 못 쌓고 돌 놓고 뒤에 연산을 싣고 다시 뒤에 돌 쌓고 이렇게 사하마식으로 쌓아놨기 때문에 우리 고유 양식이 아니다. 이거 보고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청와대 가오라라고. 김 선생님 뭐라고? 가오라? 바늘꽃. 분홍 바늘꽃. 제가 찍은 사진이 가운데 있는 나무 청와대 반송입니다. 두 번째 가는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이분은 이제 한겨레 신문 같이 갔던 사진부 기자도 한 명 같이 오셨는데 이분은 폰 사진이 아니라서 제가 찍은 사진보다 훨씬 화면을 크게 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청와대 뽕간터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게 옛날 청와대는 파란 기와집이 없다 하는데 기와집은 여기 있습니다. 아까 영빈관하고 비슷하잖아요. 영빈관하고 여기 보면 입구에 이렇게 파란 기와가 놨기 때문에 보이는 여기 절병통이 있어요. 이거는 남겨놓고 다 부쌌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예전에 구봉간트, 일제강점기 때 총독복 간저, 미군 영청 살인관이 있었던 곳인데 청와대에서 터가 제일 좋다는데 이거는 엄택입니다. 무덤 자리지. 그래 여기 이제 간저 짓고 6년 만에 일본이 패망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39년에 지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당시 사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5월달에 어린 날 전후에서 청와대를 개방했다는 우수 사진입니다. 영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 당시에도 이게 온실이 있더라고요. 절병통, 그 주목. 청와대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인데 이게 천년 기념으로 지정 안 됐습니다. 제가 불만이 많아서 지금 현재 이걸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무도 나이가 제일 많은데 까면도 안 되는 것들 천연기념물식. 이거 천연기념물식이 아니죠. 이게 주목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게 잘 찍었죠? 네. 제가 잘 찍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우산이 받쳐준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진은 아마 다시는 없을 거예요. 우산 부대. 주목입니다. 선생님들 주목을 좋아하죠, 그죠? 아이고 시원해. 이게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 폰으로 역시 이제 건너편에 사람이 있었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올해 부리는 문화재위원장인데 이게 옮기 심은 나무로 해서 천연기념물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돼. 다른 나무도 다 옮기 심은 나무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딸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찍었던 정의품성 후계모 우봉간터에 심었던 나무 기념식수 나무. 가지 강나무가 칠갑을 하고 있어요. 아, 너무 실망스러워. 소나무 너무 많고요, 황나무 너무 많고요. 그 중에서 가지 강나무는 너무 많아서 너무 싫었습니다. 이 황나무 심으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늘이잖아. 저기 남쪽인데 그늘이기 때문에 상태도 별로 썩 좋지 않아요. 공간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어떤 분이 텔레비 나와서 헬기장이라 하는데 아닙니다. 레드 카페 하는 자리고요. 일사진 봉제 기급을 했습니다. 쓰러질 뻔했습니다. 기념비적인 장소, 건물 공간에는 서북쪽이 항상 높아야 되고 높은 큰 키나무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서북쪽에 큰 키나무 심어야 되는데 서북쪽에 산을 까뭉개고 집을 지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동남간에는 낮은 나무 심어야 됩니다. 동남간은 낮은 나무가 있습니다. 건물의 서북쪽에는 높은 나무가 있거나 땅이 높거나 이래야 되고 동남간은 낮은 나무가 있거나 땅이 낮거나 이래야 되는데 서북간의 나무를 땅을 파해서 집을 지었다는 건 말이 안 맞죠. 서북풍을 막아준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아니 건물을 아예 높여버리라. 건물이 살짝 낮아야 됩니다. 건물 500배 사이 감싸 안기듯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을 5m, 5.5m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안 믿어지시죠? 나중에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빈관 보입니다. 춘추문 보입니다. 정문 보입니다. 대산은 마음에 들지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대산 임수. 정말 대산은 여기 말로 찍이잖아요. 5m 계곡이었는데 5m를 오늘 지하철 공사할 때 흙을 때 메어가지고 5m를 높여서 집을 지었어요. 이전부터 서울 가면 청와대가 멀리서도 잘 보이고 높이 보이더라고. 이상하다 싶었더니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너무 약하다. 제가 주장하는 이게 이 나무가 안산, 남산, 부산, 가산 이렇게 하는 이게 너무 약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서북간이 많이 약하죠, 그죠? 자측농은 좋잖아요. 900호가 쑥 꺼졌잖아요. 찬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자측농, 이렇게 동측농은 뚜렷한데 500호 그러니까 서백호가 약하잖아요.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건 기분 나빠서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 첫 타임에 갔는데 이렇게 많이 사람들 올 줄 몰라요. 청와대 개방을 이제 개방 끝낸다 하니까 많은 사람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이건 두 번째 7월 17일에 갔는데 그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첫 타임으로 갔는데 200명씩 가서 구경하는데 그때 비가 왔었어요. 이 경북군 신문문이에요.
후보 의원이 청와대니까 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 계속 놉니다. 이건 6월 25일 날 사진인데 9시 타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끝까지 줄이 이어졌어요. 17일 가서 저희는 저 혼자밖에 없어요. 이런 사진 대한민국 갖고 있어서 드물게요. 옷이 똑같네. 아유, 교복. 청와대 나무가 응애가 보통 이제 이렇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왼쪽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네. 정면에서 바라봤는데 죽은 것도 있고 심지어 나무 가지 잘린 것도 있었어요. 일행들이고 보시면 이 제일 큰 나무인데 막 가지가 잘렸어요. 이게 더 잘렸어요.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 자세히 청와대 가까이 가니까 막 때가 막 묻었더라고. 청소를 해서 사람을 알아서 그렇지. 그렇죠? 네.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우리나라 궁궐에 있는 무시무종 시작도 끝도 없는 문이 무시무종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뜻밖의 아주 핵심 공간에 모가나무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모가나무. 핵심 공간. 제일 잘 보이는 곳은 이 모가나무. 저 모가나무는 어느 대통령이 심었어요? 아마 이거 청와대 일찍이 심었으니까 노태우 대통령 아니면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 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참사 황동이더라고. 나무가 아니고 황동으로 이제 집에 배롱나무 심어도 됩니까? 백일홍 물어보는데 심어도 됩니다. 청와대도 심었잖아요. 배롱나무. 무궁화 색으로 3점씩째. 이게 이제 귀하다는 창꽃나무, 제주도만 산다는 창꽃나무가 있더라고요. 창꽃나무입니다. 모가나무 생각나세요? 모가나무 사진 하나 갖고 와가지고. 큰 따님, 둘째? 큰 딸입니다. 어. 네. 30 어령 중사 모가나무 경상남도 기념물 1994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지금 몇 살 됐어요? 지금 34살인가 5살 나이를 이게 94년도면은 92년생이나 그렇죠. 92년, 그 정도 91년. 되겠네. 91년생 91년. 그래요. 저 의령 모가나무는 몇 살쯤 됐을까요? 수령. 400년 됐다는데 400년까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지금도 건강합니까? 예, 건강하고 진짜 저렇게 큰 거 처음 본다. 아, 저기 여기죠. 과거의 네. 나중에 이제 요새 이런 사진 유행하던데. 유명한데. 예. 갸입니다. 그래서 가가. 27년 만에 코로나 때 27년 만에 이제 귀국을 해서 같은 자리 같은 나무인데 예. 창문땅 이게 입혔으면 이제 큰 그때 거예요. 신혼 때 이제 맞다리라고 이렇게 찍어서 현관에 끌어놨던 사람들 다 입을 다시더라고요. 모가나무 앞에서 모가나무 앞에서 모가나무에서. 뚝뚝이 잘 되더라고. 못나지까지 아주 건강하고 잘생기고 이랬어요. 이쁘신데요. 비행기 안내양을 5년을 했어요. 외국 항공사. 스튜어디스요? 선생님 그 나무의 세력이 다른 거는 계절이 달라서 지금 저쪽 오른쪽은 잎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거죠. 아 이게 전나무인데 아래까지 다 잘랐거든. 얘기하시네. 모가 문제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이게 표지 사진에 썼던 청와대, 조례대, 구령대, 사열대 쓴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정문을 가리는 청와대 본관 앞을 가지는 이중 수중대, 청와대 본관이 안 보이도록 하는 이중으로 해서 소나무를 심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보안 안전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데서 고층 건물에서 뭐 마랑 렌즈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총도 포도 발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립니다. 이게 이제 5점씩제입니다. 5개, 여기도 5개. 우리 그제시도 이런 구조도 한 나무지만 그제시청 입구도 레드 카펫
청와대가 얼마나 폐쇄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와대 앞 이중 수림대, 이중으로 소나무 심는 앞줄입니다. 이 나무 가지가 닿습니다. 사람이 나무 앞에 섰는데 이 정도 굉장히 큰 나무예요. 청와대 현관에서 본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철옹성을 쌓았다 그러죠. 금란의 땅이라 그러죠. 소통관은 그리가 뭐죠. 이게 또 청와대 조례대, 사열대에서 바라본 모습은 거의 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을 정도입니다. 나무 상태도 난리가 엉망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소통관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죠? 물론 뭐 나무 배치하는 상황에서 보안이 중요하고 안전이 중요하겠지만 자칫자 이것도 문제입니다. 대구는 어떨까요? 대구는 어떨까요? 이 나무도 낙엽 지는 나무에 겨울에 나무가 대통령이 있는 나무 치고는 말이 안 되는 이상이 되거든요. 이게 아주 대박이었습니다. 청와대에 나무들 해가지고 박상민 교수가 책을 썼는데 마른 우물 안에 소나무 두 그루가 있다는 두 그루가 아니라 두 그루가 한 나무 밑에가 붙었어요. 그래서 원래 나무가 이래 있는데 5m, 5.5m 흙을 채우니까 나무가 줄기 없고 이래 해서 마른 우물식으로 한 거예요. 요 안은 저 봅니다. 원지행이 그래도 이제 나무가 파업을 받으니까 막 나무 가지가 잘리고 이렇더라고. 이게 왼쪽도 그렇더라고. 200호를 보호한다고, 비보한다고. 저한테 딱 적겠어요. 언덕에 이렇게 사람도 안 가는 울타리를 만들 일이 없는데 만들어 놨더라. 뒤에 자초지종 알아보니 여기도 3m 정도 묻혔어요. 묻힌 게 아니고 돌로 쌓아서 놔두었다는 거고. 뭐 성장은 정상적인 성장이 어렵다고 봐요. 이미 나무가 많이 잘려 나갔잖아요. 많은 가지가 있어서 잘라낸 거예요. 같은 모습. 이 나무 밑에 보이죠? 여기서 5.5m 아래 원지반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게 청와대 지하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방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방크까지 1층 짓고 그걸 싹 메어가지고 다시 2층, 그래 그 2층이 지금의 1층이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노고서 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조합대사가 조선을 또업체를 정할 때 인왕산 앞에 짓자고 했어요. 동작으로 보도록. 그런데 정도전은 북쪽을 예산을 해서 남쪽을 보도록 해가지고 결국 경북궁은 남쪽을 보도록 지었잖아요. 그런데 정도전도 전도하고 얼마 안 돼서 죽었다. 인왕산에 틀을 잡아야 된다. 모압대사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청룡, 우백구 다 빵빵하잖아요. 특히 우백구가 빵빵하잖아요. 동으로도 3개잖아요. 딱 집을 지었으면 동쪽으로 봤을 텐데 북쪽, 예산을 북쪽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지죠. 자, 청룡 빵빵한 우백구가 너무 흥하잖아요. 청와대 요거수 상춘제 마체나무 한 그루, 야나무 세 그루, 연고대 방송이 있는 방송은 그냥 땅에 잘 자라고 있는데 일부러 뺑도로 돌로 쌓아가지고 연산홍 심어서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나무가 발목이 지금 묻힌 거예요. 이런 수준이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 전형기념물도 제가 우영우 백나무로 알려진 장북부리 백나무를 세상에 소개하고 제가 전형기념물 지정 추천을 해서 전형기념물 되는 그해 그날에 청와대 노부도 여섯그룹 같은 날에 전형기념물에 이게 뭐 무임성체인 것 같아요. 누구 대통령입니까? 이승만이다.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청와대에 심은 나무 주먹처럼 보이는데 전나무로 심었어요. 나무 중에 이제 제일 겸손한 나무입니다. 나무들끼리 모이면 하면 자기 소개할 때 이 나무는 아니다. 전 나무. 겸손한 나무. 그렇지 않은 나무도 있습니다. 나도 밤나무. 나도 밤나무야. 가수도 그렇잖아요. 전영록.
명망 나오나 나 훈아야. 그런데 제가 이게 급하게 이렇게 여기 말고 예전에 좀 준비하면서 사진을 가왔는데 밑에 뭐 보이더라고. 진정이 강아지. 꼬리. 멧돼지일까요? 강아지일까요? 그래서 대통령이 삽을 가지고 기념식수를 하는데 이 개새끼가 이렇게 왔더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개 같은 경우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직접 심지는 않고 마무리에 한산만 뜨는 거죠. 자, 대통령이 심은 나무 봅니다. 납백이 맞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다 심은 나무는 소나무다. 또 무화다. 특별히 기념식수 소나무 빼고 무화 빼고 특별히 기념식수한 나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독일 가문비인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5.18 나기 한 달 전에 심었던 나무더라고요. 그 당시는 오래됐으니까 대통령에 대한 표현도 최규하 대통령 각하 내해분이. 그래서 각하 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사했습니다. 같은 게 있더라고. 200막 대통령 산딸나무 심었고, 여기 산딸나무가 기독교를 상징하잖아요. 내가 네개니까. 조태우 이 사람은 뭉태우로 해서 사람이 좀 예리잖아. 생각이 많고. 생각이 많으니까 구상나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그 완전 난무하네. 그리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그 무슨 전도의 따까리가 아니라는 인상을 받고 싶어서 욕망이 나겠든지 주목을 받고 싶어서 주목을 전도아에는 이제 거의 무한데 전도아는 민머리예요. 그런데 백송이라는 나무 껍질이 벗겨요. 자기가 무슨 나무를 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아버지가 가난을 극복한 사람이잖아요. 알바도 또 노무현 대통령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서남. 이분의 고향이 그제니까 우리나라 유일한 도기념물 한대리 모감도 나무 있고 또 그다음에 그제 외관리 그제 외관리 되게 이제 상상력이 성수학교도 많이 왔는데 이제 외관리에 가면 남자를 조심해야 돼. 그 동네 남자 전부 외관 남자. 나무 세대입니다. 그러면 신세대에 대해요. 좀 뭔 소리 지내야 돼. 해말 운동 아세요? 이런 못다 세우고. 선생님, 아까 진기 아세요? 이렇게. 크로메. 저희가 신세대인데. 알겠냐? 근데 눈치채고 어떤 강의하러 갔더만 마데카솔 나는데 아까 진기는 모른다 하더라고. 아까 진기 안 나는 거잖아요. 시즌 알고 마데카솔을 아는데 아까 진기 모른다는 거 아나? 노태우 대통령이 주목을 깊이 심었어요.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지가 땅에 묻혔어요. 아무런 깊이 심은 거 오래 못 삽니다. 그럼 좀 분은 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청와대 아니, 아까 그 정말 이야기 기본적인 아닙니까? 건데. 더 우리 생, 어쨌든 우리 생각. 우리는 상식이 단통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스와마식이라고 일본은 지진이 있어요. 우리는 다랑이 마을 또 고려산성처럼 성을 일익산 다 그렇게 고향성들이 있거든요. 발원청 쌓기래요. 무슨 쌓기? 발원청 쌓기. 수직으로 올라가는 일본은 그래야 지진 오면 무너지니까 돌 뒤로 해서 들에 쌓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스와마식인데 청와대는 일본식 쌓기입니다. 이거 제가 원장님 보시면 꼭 제가 드리고 싶어요. 쑥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들 큰 돌이 있더라고. 안에 딱 들어가서 제가 사진 찍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잘 보이는데 좋은 도로를 가는데 구석이 숨겨놨더라고. 그거 안 하고 이제 창덕궁에 가면 좋은 돌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창덕궁에 가면 또 예전에 관아나 부잣집에 가면 조선시대 가면 개석을 돌 화분에 담아가지고 개석분을 해서 배치를 해놨거든요. 여기도 있는데 저 멀리 길도 없는데 저거 올려놨더라고. 말이 안 돼. 이게 전통 파괴잖아요. 중국에서 저런 돌 보면은 가까이 볼 수 보이는 있는 자리에 경치인지 멀리서 봐야 되는 눈 경관인지 앞에서 갖다 놓고 눈에 확 띄는 자리에 전부 이렇게 납작납작한 돌만 다 나와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 신화대 전화 오면 저하고 같이 올라가시죠. 저는 나무 발로 좋은 생각입니다. 발로. 원장 선생님은 돌로 발로. 돌로 좀 발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비싼 돌에다가 풀숲을 다 차지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 주물이 뭔지, 종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윤경화 선생님 제라늄이에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요거는 사람이 손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것도 못 됩니다. 요것도 뭔데 개우 높은 나무를 심는 정도인데 여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차를 깎아내고 집을 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손 못 대고 이것도 손 못 대는 요거는 손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거가 되는 거죠. 근데 세그루도 아니고 저거되고 이리 하고 작다는 말이죠. 이게 뭐라고요? 주산, 배산, 진산 이렇게. 이게 안산, 남산, 만드는 산이라 해서 조산이라 합니다. 조선을 해서 또 가짜 산이라서 가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은 나무 맺는 거고 돌도 있잖아요. 그래서 돌도 하나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자청룡, 여기 뭐라고요? 무슨 이걸 동청룡이라고 서백호로 합니다. 주산, 자청룡, 울백은 손 못 대고 사람이 비교가 가능한 게 뭐라고요? 여기 어떤 속성을 가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써서 경상남도 교육청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강남 구간하고 소남시입니다. 하난이 들어오는 이게 안산이 하는 역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난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뽕락이 나가는 것을 막는 액막이 조산입니다. 조산 보이죠? 이거는 풍수적으로 뭐라고요? 안산이고 천연 지방의 원리로서 보통 안산은 동그랗게 만듭니다. 그런 형태로 만드는데 조각과 균제를 딱 여기 균제 나오네요. 동시에 들어오는 입구니까 뭘 강조한다고요? 입구감을 강조하고 품격을 높이는 디자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왜 안산이 다 소나무가 들어가야 되느냐를 제가 이제 밝혀낸 게 여기입니다. 저기 이렇게 집니까? 나이가 크게 어떻게 읽으세요. 한문 세대가 아닌데 어떻게? 너 혹시 마시노? 어리스 모를 것 같은데 진짜. 서당 선생이에요. 제가 한 10년 전에, 15년 전에 우리나라 애국가는 표절이라는 말을 했어요. 문에다 많이 써놓지. 저 새끼 돌아가면 아이가 춘절 그래가지고 때 인사가 좋고 표절의 근거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예전에 중국 이제 칠연유시, 중국 한족들이 저렇게 쓰는 칠연유시를 제가 갖고 왔는데 이 보면 남산의 소나무, 동에 물 나오잖아요. 이게 중국 한족들이 뭐 집에 어른들 생일 때 또 신년에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이 시를 노래식으로 씁니다. 수미 난산 후라오 수롱 투유 뚱화의 장렬수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산에 소나무 같다 무엇이 목숨이 수명이 건강이 혹은 동해로 흐르는 장강과 같다 양자강과 같다. 여기서 동해는 우리의 서해입니다. 그죠? 그 말이에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다음 남산의 예천소나무 똑같잖아요. 애국가 가사는 누가 뭐래도 도질이다. 그 당시 우리 만주 쪽에서 또 상해 쪽에서 우리 임시정부가 또 구한말 이후에 그때 이제 지어진 가사가 지었던 것 같아요. 바꿀 때 안 됐습니까? 네? 바꿀 때 안 됐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안이 쌓아놨다 이런 거 좋구나. 그 내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교수님 강의를 듣고 어느 연습을 보니까 중국 연습은 말미에 실제 이런 게 나오더래요.
마지막 장면에 엔딩을 자, 수비 남산 울로송 고겨 동해 장미색 이렇게 목숨은 장수는 남산의 울로송과 갖고 비교가 된다고 하죠. 이거는 여연 뭐뭐 같다 혹은 뭐가 같다고 동해는 뭐는 장관과 같다. 수비 남산 후라오 송 중하의 중세의 합니다. 오. 와예. 있어 보입니다. 선생님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됐어요. 확인이 안 됩니다. 왜 일본말 잘하는지 물어보는데 제 고향이 부제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지심도 놀러 갔어요. 밤에 자는데 새벽에 뭐 때딱까리 산이마다 도끼리 해박가라 일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일본과 가까우니까. 예. 어. 라디오 소리야? 아, 그밥 떠먹는 친구 집에 지심도 가서 잤는데 새벽에 일본에서 하는 말이 다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공발이죠. 아, 그래 이거 말이죠. 그러고 이제 중국말도 배웠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중국말도 배웠는데 제가 한족과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여러 도시도 다녀서 제가 중국말 잘한다고 하는데 큰 딸이 이제 동방항공 에어 차이나 그 승무원했을 때 그게 아니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인천에 짧게 근무했어요. 그래도 딱 잠을 자는 새벽에 산동마한테서 뜬사를 셀러스가 그때 다 빼앗다니까. 인천에 어떤 공장에서 이렇게 씁니까? 청양공장. 인천을 맡아. 3점씩 해야 되겠죠. 크기를 더 쳐야 되겠죠. 돌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죠. 안타깝습니다. 도청에는 소나무 5그루를 심었어요. 같은 위치에. 이게 앞에서 보니까 좀 작아 보이는데 왜 5그루 심었습니까? 5자니까. 5방. 가운데 동서남북은 4방이잖아요. 가운데까지 하면 5방이잖아요. 그렇게 심었고 경상남도가 따뜻한 남쪽 나라임을 표시하는 종려나무를 양쪽에 심고 경상남도 도목 너티나무를 양쪽에 큰 너티나무 줄지에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원에 있는 공단관리청이라고 하는 여기는 안산에다가 소나무 몇 그루 5그루. 이거는 창원 세무소 둥글게 만들어서 소나무 한 그루 심었어요. 물이 작으니까. 이게 이제 제가 심은 겁니다. 가지 강나무 뽑아내고 중간대보다 낫죠? 한나무처럼 보이지만 소나무잖아요. 돌도 근데 아이즈와는 누가 새겼어요? 원래 있는 거예요. 돌도 아까 청이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이업자 박정기가 그 친구 박종훈이한테 이야기했어. 큰 강나무 뽑아내고 큰 소나무 심고 작은 나무도 2나무 심고 이게 국민나무인 진달래입니다. 양쪽에 요거 말고 요건 장식을 심으면 여기 진달래고 진달래 살짝 안 보이는데 이렇게 심으면서 떼돈 버렸다고 소문 났는데 소문 나니까 언론에서 또 사과가 나왔어요. 이 강나무 뽑아낸 거 어떻게 한다? 공소적인 농장에 가 있는 걸 누가 제보를 했던 모양이에요. 창원 기공고 떨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소나무 얼마 주고 산다? 또 살았나? 도청 경상남도 수목에서 기증한 거예요. 저는 일만 해준 거지. 교육감의 친구로 해서 뭘 이렇게 한 오시면 눈초리 있잖아요. 저는 경상남도 도민이 기증했어요. 경상남도 수목원 했어요. 수목원에서 그 나무가 좋네. 그런 나무 찾아내기로 힘들다. 자연스럽죠. 생활풍수 관련해서 강의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까만 거 있잖아요. 까만 글자. 예. 이런 현상이 좀 안 좋은 거예요. 파란 글자 있잖아요. 예. 이런 현상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빨간 게 나오잖아요. 이런 현상이 있으면 안 좋은 거 중에 억수로 안 좋은 현상이에요. 억수로는 말 알죠? 한 것은 이빨, 골박다.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2017년 3월쯤 돼서 까만 것도 아니고 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억수로 안 좋은 거 4가지가 고루 갖춘 집을 텔레비전 통해서 봤어요. 누구 집일까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잡혀가는 모습 생중계 할기에 화면에 찍었고 이게 마당 가운데 나무가 있고 대나무가 빨간 거 다 있고.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럼 좋은 거 봅시다.
집에 서북 쪽에 나무가 있으면 뭐 어떻다고요? 예? 시리하다. 서북은 가야 돼. 그 다음에 동쪽에 남쪽 큰 나무 있으면 억수로 안 좋잖아요. 그럼 동쪽은 나무는 이 낮은 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누가 의 말입니까? 박정희 기부할 마지막 끝입니다. 와. 이게 청와대고요. 최근에 이게 간주 영빈관이고 이게 춘추관인데 청와대 쭉 내려오면 여기 뭡니까? 물이 있습니다. 경회로. 의외로 여기 청와대 간접이다. 쭉 내려오면 물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무슨 적이 들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 달력에 보면 동그란 섬 안에 정자가 다 있잖아요. 항원정, 강원정? 강원전. 항원정. 강원전. 서울은 배산은 크게 서울은 배산은 북한산, 임수는 한강. 청와대로 보면 북한산, 북악산이 주산이고, 그다음 청계천이 임수고, 청와대 본관만 보면 요 골짜기 정도가 배산이 되겠고, 임수는 뭐요? 경회로고, 난전은 여기고, 임수는 뭐요? 황원정. 그러면 여기 강화문이에요. 그러면 청와대 자리가 여기 청와대 자리가 본관 자리가 어떻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네, 바뀌었네. 보이네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 남해나 거제나 섬해는 그렇하지 않습니다. 금정산이 부산이 두 산이면 남산은 용두산이잖아요. 그다음 마산도 무악산이 두 산이고 안산이 용마산이잖아요. 그다음 진해도 장북산이 두 산이고 앞에 제양산이 남산이잖아요. 진주도 비봉산이 두 산이고 진주성이 안산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주산과 안산이 뚜렷한데 자연 상태로 섬에 오면 그게 뚜렷하지 않아요. 근데 아주는 주산 옥내봉과 안산인 계약직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응? 앞에 그 탑산 무슨 산이 있었잖아요. 옛날 당근산이 당산. 네, 그게 형태로 안산이었나? 바꾸더라고요. 아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안산이 자연 상태. 그럼 고현은 독봉산이 안산이. 자, 그래서 저는 정치 이야기 안 했고 나무 이야기 했고 나무 이야기가 끝에는 전통 문화 이야기를 했습니다.